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화장품 성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계명활성제, 다섯 번째 보습제, 여섯 번째 착색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활성제란 화학구조상으로 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친유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물질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장품에서 계면활성제의 품질로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색깔이 옅고 무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정성이 좋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피부 위생상 독성 및 자극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 그림은 계명활성제의 구조입니다.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눕니다. 머리 부분은 우리가 준수성을 나타내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 즉 친유성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계명활성제 작용에 따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HLB는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를 말합니다. HLB는 친수성 대 친유성의 상대적인 비율을 우리가 HLB라 합니다. 즉 친유성분의 친수성을 우리가 HLB, 즉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를 말합니다. 이때 HLB가 크다는 말은 친수성에 가까운 물질이고 HLB가 작다는 말은 친유성에 가까운 물질입니다. 임겔 미술 농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이란 계명활성제 용액의 농도가 어떤 일정한 농도값 이상으로 커질 때 용액 속에 생기는 분자나 이온의 집합체를 우리가 미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릇 속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이 있다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때 계명활성제를 넣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기름이기 때문에 계명활성제의 경우는 꼬리 부분이 기름 부분에 오고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형태로 형성되는 게 미술입니다. 반대로 어떤 비크 속에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떨어뜨리면 이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명활성제를 넣어두면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형태로 형성되는 게 미술입니다. 그렇다면 임계연 미술 농도가 낮다는 말은 계명활성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임계연 미술 농도가 높다는 말은 계명활성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계명활성제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활성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화작용과 유화작용과 세정작용. 세정작용은 글자 그대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 유화작용은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역할이 계명활성제입니다. 여기에서 유화는 크림이나 로션 같은 것, 가용하는 화장수 같은 것들, 분사는 마스카라 같은 것을 우리가 분산 등에 해당됩니다. 먼저 세정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이란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시간이 경과되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패가 되면서 더러워지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역할이 세정입니다. 이때 이 피지는 모공으로 분비가 됩니다. 유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는 섞이지 않는 물질을 강제적으로 섞이게 하는 게 유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때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이 섞입니다. 계면활성제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와 꼬리 부분. 머리는 치수성을 나타내고 꼬리는 친유성을 나타냅니다. WO형은 기름에 내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때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으면 물이기 때문에 헤드가 먼저 오고 꼬리, 헤드, 꼬리, 헤드, 꼬리, 헤드, 꼬리, 헤드, 꼬리로 해서 밑셀이 형성됩니다. 밑셀이 형성됨으로써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됩니다. 반대로 물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으면 맨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때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으면 기름이기 때문에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형태로 밑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됩니다. 가용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용화는 화장수처럼 많은 양의 물에 소량의 오일이 들어있는 경우 가용화제를 사용하여 서로 섞이게 하는 게 가용화입니다. 여기서 가용화제란 수용액에 물에 잘 녹지 않거나 약간 녹은 액체나 고체를 녹이는 물질을 우리가 가용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에센스라든지 화장수 또는 헤어토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화장수에는 빛이 통과되는 이유가 뭘까요? 빛이 통과되는 이유는 미셀의 양이 적기 때문에 화장수는 로션이나 크림보다 상대적으로 오일의 양이 적어서 미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통과한다는 소리입니다. 분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란 수용액 속에 안료와 같은 고체 입자를 계면활성제를 통하여 고르게 혼합시키는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유화 또는 세정작용. 여기에서는 세정작용보다는 유화작용에 가깝습니다. 분산에 해당되는 것은 파우더유라든지 마스카라, 네일, 에나멜 등이 분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계면활성제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세정작용. 두 번째, 유화작용. 세정작용이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세정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유화작용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을 강제로 섞이게 하는 게 유화작용입니다. 이 계면활성제가 물에 해리될 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것을 우리가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하고 음이온으로 해리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되면 양쪽성 계면활성제, 이온을 띠지 않으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분류합니다. 다시 한번 계면활성제가 물에 해리될 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란 수중에서 친수기 부분이 음이온으로 해리되는 것을 우리가 음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정작용과 기포 형성작용이 우수하며 비누라든지 샴푸, 클렌징, 폼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샴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에 해당되는 것은 카르본산과 에스테르온과 설폰산 등이 있습니다. 여기 계면활성제의 구조입니다. 머리 부분에 음이온으로 해리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샴푸입니다. 샴푸. 두 번째,
양이온 계명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 계명활성제는 수중에서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것을 우리가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살균 소독작용이 우수하고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 린스나 헤어 트리트먼트와 같은 도발용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와는 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가 역성 비누라고 합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머리 부분에 양이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친수기고 꼬리는 친육입니다. 세 번째, 양쪽성 계명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성 계명활성제는 분자 중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지닌 물질을 우리가 양쪽성 계명활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온은 산성 영역에서, 음이온은 알카리성 영역에서 해리가 됩니다. 세정작용이 있으면서 피부에 자극이 적어 저자극 샴푸라든지 아니면 베이비 샴푸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 구조를 보게 되면 머리 부분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참고로 머리 부분은 우리가 친수성이 되고 꼬리 부분은 친유성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작용은 베이비 샴푸, 즉 저자극 샴푸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분자 4개 여러 개의 극성기를 갖고 있어 물과의 진화성이 자유롭습니다. 참고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수중에서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이나 음이온으로 해리되지 않는 계면활성제를 우리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가장 적기 때문에 유액이나 크림 등과 같은 피부에 오랜 기간 사용되는 기초 화장품의 유화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머리 부분에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습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보습은 화장품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함유하고 있을 때 우리의 피부는 싱싱하고 탄력 있게 보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보습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연 보습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NMF라고 합니다. 이때 NMF는 Natural Moisture Factor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습제는 주로 닭과 알코올입니다. 첫 번째 그리세린, 두 번째 프로필렌 글라이콜, 세 번째 13부칠렌 글라이콜 아니면 소비톨 등이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세린이라든지 프로필렌 글라이콜, 13부칠렌 글라이콜, 소비톨 등이 닭알코올에 속합니다. 참고로 화장품에 있어서 보습제로서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수분 흡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수분 흡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수분 흡수 능력이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화장품에 있어서 보습제로서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수분 흡수 능력이 피부와 제품에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점도가 적당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사용감이 좋으며 피부 진화성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여덟 번째,
가격이 경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착색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효과. 기초나 모발 화장품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색 자체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메이크업 화장품에서 피부에 착색하여 그 색 자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건강하고 매력적인 용모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라든지 주근깨 등의 피부의 결점 커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착색제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합성 색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합성 색소는 일명 우리가 타로색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염료라든지 레이크, 유기안료 등이 유기합성 색소에 속합니다. 염료는 물, 오일 등 용제에 녹을 수 있는 물질로서 합성된 색소를 우리가 염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크는 수용성의 염료를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마그네슘 등을 부착시켜 용 형태로 만들어 용매의 불용성 물질입니다. 유기안료는 물, 오일 등 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유기합성 색소이며 대부분 분말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음은 무기안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안료는 백색안료, 체질안료, 착색안료, 천연색소 등으로 나눕니다. 백색안료는 화장품에서 파우더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티타늄, 산화연 등이 백색안료에 속합니다. 이산화티타늄은 일명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고 이야기하고 산화아연은 징크 옥사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질안료는 색조를 조절하고 퍼짐성이나 피부 부착력 같은 사용성을 향상시키며 광택성을 조절하는 안료입니다. 예를 들면 탈크, 카올린, 마이카 등이 체질안료에 속합니다. 착색안료는 메이크업 화장품 중에서 볼연지, 립스틱, 마스카 등에 사용합니다. 천연색소는 동물, 식물 및 미생물에 의해 얻어지는 색소의 총칭을 우리가 천연색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고치놀이라든지 당근 등이 천연색소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광택안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광택안료는 립스틱, 눈 화장용 등 메이크업용 화장품에 진주광택 또는 메탈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물고기 비늘을 사용했고 현재는 음모티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